육각의 직장인 정수진입니다. 오늘 복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가정과 직장에 대해서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.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키우다가 복직을 하게 된 동기와 과정,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컨설팅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.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경험이지만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이 단지 자기만의 개인적인 고민이 아니라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갈등인데 단지 소통의 기회가 적어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족하고 또 그래서 각자가 답답해하고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. 저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언어학을 공부했어요. 박사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미국의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. 보스턴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 정착을 하게 되겠죠. 박사 논문을 마치고 직장을 찾는 그 과정에서 그 중간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. 저는 여성이 직장과 아이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는 그런 미국에서 그 혼자서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전업주부가 되었고 또 육아를 하면서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갔죠.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도 있었고 보람도 있었는데 또 왠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거예요. 그래서 첫 아이가 4살이 되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한글 인식 그에 대한 그 연구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어요. 그래서 6개월 프로젝트를 잘 하고 또 성공적으로 마치고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그 둘째를 낳게 되고 다시 또 아이들을 전적으로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. 제가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을 안 남편이 하루는 그런 조언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남편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MBA를 하다가 훗날에 기회를 엿보면 어떻겠냐고. 그래서 좀 엄두가 안 나긴 했지만 그 유답 타코마의 MBA 과정을 받게 되고 또 그 와중에 셋째를 낳게 되어서 또 2년의 과정을 또 3년에 마치는 그런 일이기도 했어요. MBA를 마치고 당장 직장을 구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. 그 후에 아이들의 그 학교의 PTA에도 전적으로 인볼브를 하고 또 나름 가정생활을 즐기고 가사일을 즐기는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아이들은 커가고 남편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아가는데 저는 그 미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그 소속감이 들지 않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회인으로서 내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는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어서 구직을 다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 처음에 그러니까 막상 구직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이 또 그 10년의 그런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랐을 때 그 남편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. 남들은 40대 중반에 시작할 때 남들은 은퇴를 준비하는 나이에 당신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면 어떠냐고 어떻게 하냐고.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앞으로 한 10년, 20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작해볼까? 그리고 다시 한번 그 3개월 동안 그 구직 작전을 시작했죠. 그래서 그 어느 날 그 구직 그 업체에서 제공하는 부트캠프에 그 참여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링크드인을 만들고 또 이력서를 정비하고 시애틀 네트워킹을 참가하면서 또 본격적으로 사회 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. 근데 그 여기저기 이력서를 보내도 또 그
특별히 연락 오는 데도 없고, 그리고 또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참 막막하더라고요. 그래서 참 의기소침하는 경우도 많았는데, 여러분 그거 아시죠? 그 구직 활동이 직장 활동보다 훨씬 더 어렵고, 그리고 훨씬 더 몇 배의 인내심과 그리고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. 심플 스텝 같은 데서 지난번에 그 링크드인 그 부트캠프를 열었다고 생각했는데, 그렇게 좋은 기회와 그런 자료를 활용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구직을 시작한 지 한 넉 달 정도 되는 때에 링크드인을 통해서 첫 직장을 잡게 되었어요. 컴파스라는 회사였는데 그 컴파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공급 업체 중에 하나였거든요. 그래서 그 컴파스의 직원으로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HR, 그 인력 관리 부서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HR 오퍼레이션 매니저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. 그곳에서 HR에 관한 경험을 쌓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HR 시스템 자체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가게 됐죠. 거기서 비즈니스 시스템 애널리스트로 일을 했는데, 그 비즈니스 시스템 애널리스트라는 일은 그 고객을 만나서 그 고객의 필요한 사항을 듣고 그 고객의 필요에 따라서 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을 엔지니어와 함께 코딩을 하고 또 그 코딩한 거를 QA와 함께 테스트를 하고 그 테스트한 그 프로덕트를 그 고객 회사의 시스템에 저희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직업이에요. 거기에는 비즈니스 아날리스트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역할도 있는데 그 두 가지의 역할이 지금 비즈니스 컨설턴트가 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그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 잘 되다 보니까 좀 더 커다란 회사한테 합병이 되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그 티모빌 그런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되면서 거기서 경력을 쌓고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더스퍼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시니어 컨설턴트로 합류하게 됐어요. 그 시니어 컨설턴트라는 그 지금 하는 일은 고객 회사의 그 운영 방식을 좀 더 효율화하고 그리고 그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일이에요. 그러니까 프로세스 임프루브먼트랑 그다음에 operational efficiency optimization이라고 하죠. 그러니까 고객 회사가 그 자문의 형식으로 저희에게 프로젝트를 맡길 때 저희가 프로젝트 매니저가 되어서 그 문의한 그 회사 부분에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저희가 제공한 그 솔루션을 그 고객이 승인하고 또 수락하면 저희가 그것을 그 솔루션을 또 직접 수행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.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한 고객 회사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 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적 자원 관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저에게 물어와요. 그러면 저희는 각 양쪽 회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현 문제점들 그리고 현 상황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함께 합쳐졌을 때 그 각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재정비할 수 있는 그리고 재분배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그 전략적인 방법론 그것을 저희가 제시해 주는 거죠. 그래서 저희의 그 스트래티직 플래닝을 고객이 좋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승낙했을 때 또 그것을 함께 그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. 컨설턴트로서의 하루의 일과를 보자면 처음에 아침에 저희 내부 회의를 하면서 각자의 하루의 그 계획을 나누어요. 그리고 나서 각자의 그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그 미팅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그런 미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모아진 그 인포메이션을 다시 회사로 가지고 와서 그 요점들을 정리하고 그 내용들을 파워포인트에 담아서 또 그 다음 또 토론에 제시해주는 그렇게 해서 그런 토론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행동 노선이 정해지잖아요. 그럼 그 행동 노선을 제가 직접 수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실행하는 그 팀에 제가 요지를 전달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니면은 많은 다른 팀과 함께 연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면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좀 더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.
그런 그 컨설팅 일에 그런 필요한 어떤 자질을 들자면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로젝트 매니저로서의 그 어떤 그 프로젝트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 안목, 그리고 동시에 또 세부적으로 그 프로젝트 전반 사항을 이해하고 각 서로 그 팀들이 어떻게 잘 그 일들을 그 일과들을 분배해서 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어레인지 해주는 그런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는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에 관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운영 돌아가는 그 데이터를 분석함으로 인해서 현 문제점이라든가 그 현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또 앞으로의 솔루션, 앞으로의 가능성들을 그 제시해주는 그런 그 비즈니스 애널리틱에 관한 그 자질도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고요. 또 하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자기의 생각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제시하고 또 상대방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구체적인 그런 기술을 들자면 각 분야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윗, 그러니까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나 엑셀이나 쉐어포인트나 아웃룩이나 이런 그 마이크로소프트 전반 스윗의 그 프로덕트를 잘 알고 있으면 유용하겠고요. 아니면은 또 SQL이나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알고 있다면 그것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그 컨설팅이라는 그 직업의 어떤 그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먼저 장점으로서는 그 컨설팅 일이라는 게 단기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단시간에 가장 최대한들의 효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일의 그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고 일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기서 나오는 그 흥미진진함도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고객이 저희에게 그 프로젝트를 맡길 때 그냥 시킨다기보다는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또 토론하고 또 어떤 그 thought partner로서 그 생각의 어떤 동반자로서 같이 그 전략을 함께 구상하는 그런 데서 보람을 느껴요. 그리고 또 그 함께 일하는 그 고객이라든가 그 동료가 아무래도 그 자기 각자의 팀에 그 전략을 짜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 관리가 잘 돼 있고 자기 훈련이라든가 동기부여가 확실한 사람들이어서 그 사람들한테서 배울 수 있는 직업적인 자질도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장점을 줄 수가 있고요. 한 단점을 말해보자면 아무래도 그 일의 속도가 빠르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일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어떤 그 IT 분야가 특히나 그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업데이트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정보를 쌓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감도 있어요.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는 어떤 그 산책을 한다거나 여행을 할 때 그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지금 시장 동향이라든가 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죠. 컨설팅 분야의 어떤 전반적인 전망을 보자면요. 그 산업이 점점 고도로 전문화되고 특화되다 보니까 회사들이 그 모든 일들을 자기가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외부 전문가를 불러서 최단시간 안에 효과를 보려는 그런 그 추세로 지나가고 있죠. 그러다 보니까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처럼 IT 회사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는 컨설팅의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처음에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 복직에 관한 그런 그 몇 가지 그 사항을 어떤 조언을 나누자면요.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자기소개와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복직에 임하는 마음가짐. 먼저 내가 세상에 내가 일하고 싶다는 그런 그것을 알려야 되겠죠. 그러니까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통해서
그리고 이력서를 다시 재정비하고 엘리베이터 피치를 해보면서 나 자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해보고, 그리고 또 내가 뭘 하고 싶은지, 그리고 내가 뭘 잘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게 시작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가 처음에는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잖아요. 그랬을 때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직종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,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직업이 그 구직 사이트에 올라가는지를 인터넷을 찾아서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면 파이낸스나 세일즈나 어떤 뭐 HR이나 어떤 그 각각의 분야에서 내가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은지, 프로젝트 매니저를 하고 싶은지, 세일즈 랩을 하고 싶은지, 그런 여러 뭐 데이터 애널리스트를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.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, 자기가 혹시 아는 사람이 그런 분야에 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그 사람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와 또 그 사람이 보고 있는 그 전망을 들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요. 오늘 저녁에 여러분께서 여기 오신 것도 또 그런 노력 중에 하나겠죠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처음부터 회사를 정한다기보다는 어떤 계약직을 통해서 여러 회사를 경험해보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큰 회사는 무경험자 일자리를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싸게 쓰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키워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경력 단절자가 갑자기 큰 회사에 취직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. 하지만 주위에 그런 시애틀이나 샌프란시스코의 IT 회사들이 단기 채용 컨트랙터들을 많이 뽑고 있으니까 그런 컨트랙 잡을 통해서 기회를 또 엿보고, 그리고 또 거기에 경험을 쌓아서 그 안에서 자질을 인정받고 또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, 널리지를 쌓아가는 것들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직에 대한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나이가 들어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랬을 때 그 경과 과정에는 당연히 실망과 실패가 따를 수밖에 없죠. 그랬을 때 그 실망과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은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전업주부가 복직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리고 또 뭐 그럴 필요도 없고요. 그런데 내가 정말 복직을 원하고, 아니면 우리 가정이 내 복직이 필요하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결정했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려운 일이 생겨도 끝까지 이것을 해보겠다는 그 결심, 그러니까 끝까지 도전해보겠다는 그 각오가 선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사람들이 직장을 전쟁터라고 하잖아요. 각자의 자기 가족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 틈바구니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마음적으로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, 또 어떤 거절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, 그것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직업적으로 풀면서 내가 원하는 것, 그리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시도해 나가는 것,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.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했을 때 인터뷰를 하고, 그리고 또 이력서를 보내면서 많이 떨어지고 또 거절도 당하면서 제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.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스스로에게 말했던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포기할 때까지는 실패가 아닌 거다라고 스스로를 다독여가면서 끌어왔던 것이 기적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. 특히나 어떤 실망하는 일이 있거나 또 실패하는 일이 있었을 때 스스로에게 단 한 번만 더 해보자. 한 번만 더 해보자라고 한 번씩 더 시도를 해봤던 것들이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제가 10년 동안 집에서 어떤 돈을 쓰고 또 가정생활을 즐기는 그런 시간 동안
다른 사람들은 직장에서 힘들게 돈을 벌고 있었잖아요.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의 그 세계에 들어갔을 때 힘든 게 분명히 많을 텐데 단 5년만 버텨보자. 그래서 그 5년 후에도 만약에 못하겠으면 그때 포기하자라고 스스로에게 목표를 정했었거든요. 지금 6년 차인데 그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것들이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. 지금도 물론 힘든 점도 있고 또 배울 점도 많지만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목표 설정과 또 그 마음가짐을 조금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함으로 인해서 또 그런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.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장점을 들자면요. 그 일상생활의 집안일 이상의 그 내가 집중할 수 있고 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좋고요. 그리고 또 그 누가 해도 그 끝이 없고 또 빛이 안 나는 그런 집안일에 비해서 그 회사의 그 프로젝트들은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또 서로가 잘했다, 고맙다 그런 격려를 해가면서 그 팀워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그 보람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또 한 가지 단점을 생각해 보자면 그만큼 또 생활이 더 바빠지고요. 그리고 또 낮에 내가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것. 그리고 주말에 또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도 각자 가정생활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게 제일 아쉽고요. 그리고 아이들과 또 지내는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것도 분명히 아쉬운 한편에 또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엄마를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것도 참 고마워요.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또 스트레스도 받지만 처음에 제가 가졌던 작은 소망, 그러니까 사회의 한 부분에 작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, 지금 그 기회를 인조이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. 아이들이 컸을 때 함께 그 사회생활을 대한 그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상당히 기쁘고요. 또 하나는 제가 그 전업주부에서 사회로 나온 그런 경험자로서 어떤 여러분들께 어떤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은 얼마든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바람입니다.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 4개는 그 구직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제가 모아봤는데요. 그 아까 링크드인 프로파일 외에 그 링크드인 러닝 안에서는 그 프로페셔널 라이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코र्스가 많아요. 예를 들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는 각 직업 분야에 관해서 작은 여러 가지의 작은 코र्스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리즈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쭉 한번 다 듣다 보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또 지식을 쌓을 수 있어서 참 도움이 되는 그런 유용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. EDX는 조금 더 공부하는 분위기인데요. 저는 여기서 그 SQL이랑 그리고 비즈니스 애널리틱을 여기서 배웠어요. 유튜브는 여러분도 잘 이용하시는 그런 사이트일 텐데 저는 어떤 그 엑셀이나 파워 BI의 스페시픽 펑션 같은 거를 찾아보고 싶으면은 이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요.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민자로서 또 영어가 아무래도 그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일 텐데요. 그 이런 클럽이나 클래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겠죠. 그러니까 그 토스트 마스터 같은 경우는 퍼블릭 스피킹이나 아니면은 그 비즈니스 잉글리쉬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그런 스킬을 연습하는 데 좋은 무료 클럽이고요. 플루언트 시리 같은 경우는 그냥 ESL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난번에 그 사이트의 그 추로를 컨택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나는 물론 영어도 물론 더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배우고 싶다. 그러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고 또 상대방의 의사를 잘 내가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자체를 배우고 싶다고 제가 말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그 쭈로가 이런저런 자료를 모아서 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거에 대해서 저에게 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
그 클럽이나 클래스나 또 온라인의 여러 가지 리소스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그런 지식과 경험을 늘리고 또 그 경험들을 실제 그 직업 안에서 쓸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2%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. 감사합니다.